이상 위서 최조 견우 사적 기재 시 서한 성계연관 이영소 제출적 오경 유기적 설법. 위서가 가장 먼저 역사적 기록에 나타난 것은 서한 성계연간에 이영이 제출한 오경유기의 설법이다. 맹강이 해설하여 말하기를 맹강해석설 유기 오경여 악위하라. 유기란 오경과 악위이다. 악기에 대한 위서를 악위라고 그러죠. 장영인이 유기 오경급 효경이야. 장영은 유기란 오경하고 효경위를 위라고 인식했다. 생각했다. 안사고 긍정요 맹강적 해석. 안사고는 맹강의 해석을 긍정했다. 그래서 안사고는 다음같이 인식했다. 이님이 유기자 오경지 위급 악위하라. 유기란 오경에 대한 위서와 악기에 대한 위서이다 라고 인식했다. 견 한서 이영전 한서 이영전에 보인다. 이 내용이 나타난다. 보인다. 후래 이후에 효경위야 가입묘 위서적 개통 합칭 7위 이후에 효경위도 또한 위서의 계열 위서의 분류에 가입 추가되어서 그것을 합하여 7위라고 부른다. 관우 여기 후한서 번영전 주지출 공 어디갔어? 유육종 저 해람도 건착도 골령도 통계험 시류모 변종비 여기와 후한서 이영전의 연관해서 보면 그 주석에 모두 6종이 나타나는데 그 6종은 해람도, 건착도, 골령도, 통계험, 시류모, 변종비이다. 위서자 수이후 대도 삼망. 위서는 수나라 이후 대부분 흩어져 사라졌다. 보유 하래적 치유 여기 남아서 이후 세대로 넘어온 것은 단지 여기뿐이다. 2차 또한 부전요. 그렇지만 여기조차도 완전하지 않다. 청대 집 일지 풍 대성 우여기 우집출 건곤 착도 권은 서재기 이종. 청나라 시대 때는 일실된 자료를 집 모으는 분위기가 대성 크게 성행하여서 여기에 관해서 건착도 거는 제석이 두 종이 모아져서 출간되었다. 단락 바꾸어서 사고전서 총목 영유 6 대위서적 성질료 기원 제출료 일종간법. 사고전서 총목 영유 6에서는 여기의 성질과 그 기원에 관해서 하나의 관점을 제출하고 있다. 인용 위자 경지 지류 연급 방의. 위란 경의 지류이고 경전을 연 해석하고 경전의 뜻을 방 풀어낸 것이다. 사기 자서 인역 실지 호리 차이 천리. 사기 자서에서 역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리라는 것은 뭘까요? 가을 짐승의 트럭처럼 작은 거죠. 작은 차이를 잃어버리면, 작은 차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차이는 천리에 이른다. 천리가 된다. 라고 하였다. 한서 개관 효전 인역
한서 개강표전에서 역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제관천하 사망가천하. 오제가 천하를 관장하고 사망이 천하를 집안으로 삼았다. 라는 것에 주석을 하면서 모두 이위 여기지문, 이것은 모두 여기의 문장, 여기의 내용이다 라고 주석하였다. 다시 한서에서 사기에서 말하거나 한서에서 말하거나 실지홀이 차이천리라고 말하는 것, 오제관천하 사망가천하라고 말하는 것들은 주석자가 모두 다 그 문장들은 여기의 문장이라고 주석하였다. 지난 이래로 거성일원 유자 추 천 논설 각자 성서 여 경원 불상 비부. 대개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거성일원 성인과의 거리가 날로 멀어지고 유자 추 천 논설 유자가 멋대로 추단하여 학설을 논하고 유자들이 각각 자기가 책을 만들어내서 경의 원래 모양과 유자들의 논설이 서로 부합되지 않았다. 여 복생 상서대전 동중서 춘추엄양 해기문체 적 시위서라. 예를 들어 복생이라는 사람이 쓴 상서대전이나 동중서가 쓴 춘추엄양이라는 것, 이 책들은 그 문체가 바로 위서가 된다. 허기 현유 주명 고 불능 탁제 공자. 특히 그 주도한 사람들 이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공자에다가 의탁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다시 다만 이들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주인 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주된 사람 이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책을 공자에 가탁할 수가 없었다. 기타 사찬술 점자비 술수지언 키부지 작자위 수 인부회 이 신기설. 그 나머지 사사롭게 서로서로 책을 편찬하고 서술해서 술수의 말들이 점차로 뒤섞이게 되고 그 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그 설을 신령스럽게 부회하였다. 그냥 그 작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설에 대해서 신령스럽다라고 그냥 부회를 하게 되었다. 이실 우이기 요망지사 수이 참 합의일. 자, 2A2B인데요. A 하면 할수록 B 하다. A 하면 할수록 B 하다. 그러면 이에 이거 앞에 이거는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은 전하면 전할수록 이뤄진다. 본의를 이뤄간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위서의 내용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본 경전의 뜻을 이뤄가게 되고, 게다가 또 요망한 말을 덧붙이니 마침내 참과 더불어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참과 위죠. 참. 참위가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참위란 말이 되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참이란 천명을 수수하거나 국가의 흥망을 예언하거나 도상이나 그림이나 글자로 부적처럼 참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천명을 받았어, 내가 황제가 되어야 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림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도참이 됩니다. 도참. 그림과 글씨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도참이라고 해요. 근데 위는 기본적으로 경에 대해서 경이 있고, 경이 원인이고, 원본이고, 위는 이 경전을 음양제의의 내용으로 이 경전을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책이 위죠. 그래서 경이 있어야만 위가 있어요. 경이 있어야만 위가 있기 때문에 오경 그랬잖아요. 오경. 그럼 5개 유곽경전, 그러니까 주역, 서경, 시경, 예기, 춘추, 이게 경전이잖아요. 5개 경전인데 이 경전에다가 음양제의를 결합해서 오행설과 음양제의를 결합해서 주역을 하면 역위가 되고, 서경에 되면 서위가 되고, 시경에 되면 시위가 되고, 예위가 되고, 춘추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참이라는 것은 천자, 내가 천자가 되라고 천명을 받았어 라고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국가의 흥망성쇠, 이게 바뀔 거야, 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천명 받았어 이렇게 들고 나오겠죠. 이게 참은. 근데 위는 유교의 경전에 대해서 음양 오행이나 제의로 재해석해서 한 거니까 원래 성격이 다르지만 결합을 해버려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저종관법 화위스화 당시 경학과 소사적 일반성적 경학 작자 혼동기래. 이러한 관점은 위서와 당시의 경학가들이 쓴 것, 그것들의 일반적인 성격이, 다시 이러한 관법은 위서와 당시 경학가들이 쓴 것이 동일한 일반적인 속성을 갖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경학 저작과, 다시 이러한 관법은 위서와 당시의 경학가들이 썼던 일반적인 의미의 경학 저작을 혼동해낸 것이다. 혼동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 다음에 발, 불청, 이자지, 개색. 명확하게 두 가지의 경계 구분을 명확하게 뽑아내지 않은 것이다. 자, 다시 실제상 시부 타학제 공자 시구별 이자지 일조 주요 표시. 실제상으로 공자에게 어탁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일반적인 경학 저작과 위서를 구분하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지이다. 수연. 그렇지만 이자 도시 해석 경의 적 종 문체화 사상 내용상 야, 간, 불출, 썸머차별. 비록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경의 뜻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어서 문체와 사상 내용상으로부터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를 불출 살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반성 경학자 저작,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학 저작이 단지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간주계는 대공자적 미연대의 이해,
다시.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경학 저작자들이 저작책이라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관법을 가지고 한 개인이 공자의 미연대의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은 부정확한 것이다. 다시 뭔 말이냐면 위서가 아니에요. 위서가 아니고 이 경학에 대해서 한 학자가 썼어요. 경학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경학과 위서를 구분하지 않고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내용상에서 그걸 구별하지 않고 봐요. 다시. 그래서 수연부터 볼게요. 비록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학적 저작과 위서가 모두 경전의 뜻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와 사상 내용에서 보면 두 가지가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 도출해낼 수 없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학 저작은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한 개인이 공자의 미연대의라고 이해해내는 것,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공자가 미연대의를 얘기하죠. 공자의 문체라는 것이 표편, 미연대의 두 가지 문체를 쓰죠. 그러니까 표편이라는 것은 춘추자치전이나 이런 책에서 어떤 인물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 그 인물을 평가하는 단어 한자를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더 나쁜 뉘앙스를 주는 글자를 쓰는 거죠. 이게 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훌륭하면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갖는 단어들 중에서 좋은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걸 표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미연대의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숨기는 것을 미연대의라고 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 일반적인 경학에 대한 해석과 위서 두 가지는 모두 경의 뜻을 해석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체와 사상 내용상에서 이것이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 구별해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경학 저작은 이러한 해석,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경학적 해석을, 저작을 쓴 사람에 대해서 공자의 미연대의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환유, 오히려 토론적 여지, 이 사람들 경학적 저술에 대해서 토론할 여지가 남아있다. 그런데 위서적 파, 저종, 해석, 부해, 도, 공자적 명하, 유, 착화, 병서, 동양, 신성적 성질, 지능, 봉의, 권위, 이, 근본, 불용, 허, 토론. 그런데 위서라는 것은 이러한 해석, 공자의 이름에 부합시켜내는, 억지로 부합시켜내는 이러한 해석, 그 아래에서 경서와 동일하게 신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왕의 권위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위서에 대한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제 당시의 얘기죠. 자, 다시 당시의 이 문장이 좀 내용이 어렵네요. 자, 이 당시에 대해서 당시의 그 한나라 시대 때 일반적인 의미의 경학의 저작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공자의 미연대의다라고 보는 관점이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토론의 여지가 남아있어. 대신에 위서라는 것은 공자의 이름에 부해하면서도 경서와 동일하게 신성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황제의 권위에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헌대의를 했는지 뭐 나쁜 내용인지 뭐 이런 토론이 허용되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일반인 성격의 경악에 대해서는 이게 위헌대의를 했는지 어쩐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위서 자체는 권위적이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권한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위서 직접 대성요 상서대전 춘추음양 즉 나종 용 술수의 해석 경의적 학풍. 위서는 직접적으로 상서대전과 춘추음양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술수로서 경전의 뜻을 해석하는 학풍을 개성했어요. 저것이 흔히 이견적, 이것은 매우 분명하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우 위서 위 썸머고 의은 만작자적 성명 파 자기적 해석 탁제 봉자 병차 변본 가려지 편조 예언 사지여 참 합의위일. 일단 여기까지. 위서는 위서에 대해서 어떠한 고의적, 어떠한 의도, 고의라는 게 의도죠. 의도를 작자가 숨기고 작자의 성명, 숨기면서 작자의 성명을 드러내고 자기의 해석을 공자의 의탁, 공자의 이름에 의탁했는데 또한 의탁했고 또한 변본 가려지 편조 예언 본래 경전의 문장들을 바꾸고 또 그것들 갖다가 조작하고 뒤집고 하면서 예언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사지여 참 이 위서로 하여금 참수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였다. 다시 위서는 어떠한 고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감추면서 작자의 성명, 작자가 그 이름을 감추면서 고의로 의도를 감추면서 작자가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공자에 가탁해서 공자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내고 아울러 또한 경전의 본문을 변화시키고 왜곡하고 예언을 만들어내서 그 위서와 참서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였다 이 말이죠. 험기료 일각 대유시대 특색적 참의사상 서종 정황 지유 연괴 도 서한 말년 신중적 사회 정치 위기 재능 덕도 합리적 설명. 헌기 바꾸어서 이렇게 바꿔보다 일각대 유시대적 특색. 각이라는 것은 정강이잖아요. 그 핵심이 되는 그러한 관점, 핵심이 되는 것을 가지고 시대 특색으로 참의 사상을 보면 이러한 정형, 이러한 상태, 이것은 서한 말년의 심각한 사회 정치 위기와 연계되어 있고 그러한 관점, 사회적 심각한 위기와 연계해서 볼 때 이 위서에 대해서 참의 사상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바꿔서 한무제 이후 각파 경학과 소강적 경의 도자비 술수지연 관우 제2적 사상 돌출위 주도적 방면. 한무제 이후 각파 경학가들이 말한 경전의 뜻은 모두 다 술수의 말이 뒤섞여 있었고 제2사상과 관련해서 그 제2사상이 툭 튀어나와서 사상계의 주도 역할을 했다. 주도적 측면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한무제 이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무제는 독전유수를 하죠. 백과 파출, 온갖 학설을 다 쫓아내고 유학을 종교화하고 유교의 시스템으로서 국가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데 동중서의 춘추벌로를 읽어보시면 춘추벌로가 완전히 음양오행설로 다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춘추벌로를 보면 관직들에 대해서도 음양오행으로 다 설명하고 그 관직을 하는 사람과 그 역할, 그 관직, 관리자의 역할조차도 음양오행으로 다 설명해요. 그래서 춘추벌로는 사실은 동중서는 유학자인데 유학자가 음양설과 오행설을 가져와서 춘추라는 유교의 경전에 대해서 음양오행설, 제이설 다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한무제에 와서는 한무제 이전에는 도가 무의지치였죠. 그래서 황로예요. 그러니까 한고조부터 한무제 이전까지는 문제, 경제 뭐 이렇게 오는데 그때까지는 황로 사상이 주된 한나라의 정치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로 사상인 게 황제 신화하고 노자 사유란 말이에요. 노자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결합해서 황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신화라는 것은 황제는 이 천하를 다스리지 않고 공동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도사, 광승자라는 도사로부터 신선이 되는 걸 배워요. 그래서 신선이 되죠. 신선이 돼서 용을 타고 천상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막 신하들이 같이 타고 올라가려고 용 뭐 털을 잡아서 털을 뽑고 떨어진 놈이 있고 뭐 그런 신하가 있죠. 그래서 이 황제신화는 기본적으로 치국이라는 것이 시신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기를 돌보는 일이에요. 자기를 돌보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적 시신이에요. 그러면 황제가 나라를 안 돌보고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무의죠. 무의예요. 근데 노자 사상이 무의지체하잖아요. 36장인가? 도, 상, 무의, 이, 무, 불의. 도는 항상 무의하지만 하지 않음이 없다. 이게 노자 3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왕이 약, 영, 수, 지명. 후왕이 만약 이 무의, 무불의를 지킬 수 있다면 뭐 마음이 스스로 교화될 것이다. 이게 노자 36장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 무의지치란 말이죠. 이게 노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자의 무의하고 황제의 치국 치신 무의하고 같죠. 그러니까 한무제 이전에는 이 두태우 문제 부인인 두태우 황후가 조정과 일반 평민들한테 노자를 다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는데 신하 중에서 이렇게 가다가 두태우가 신하를 만났어.
노자 외워봐요. 못 외우면 쫑꼬를 주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조야에 다 그냥 외워지는 그런 상황이 이게 한나라 촉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무죄가 되면 동중세에 의해서 신학 천명신학이 만들어지고 한무제 자체를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한무제가 대일통이 돼. 대일통. 한무제가 모든 게 기준이에요. 이 천명신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교를 해석하는, 유학의 유교 경제를 해석하는 것이 천명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이나 이걸 가져와서 조화나 균형이나 제의나 뭐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위라는 것이 동중서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중서 때문에 유교 경전에 음양오행 제이서를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무제 이후. 그래서 한무제 이후 각파 경학과 소강적 경의, 한무제 이후 각 파의 경학가들이 말한 경의 뜻이란 도자비 술수지연 모두 다 술수의 말이 뒤섞여 있어. 관우 제2적 사상 돌출적 주도적 방면. 그래서 제2 사상이 툭 튀어나와서 주도하는 측면이 되었어. 당시 인문 대 제2적 해석 도시 대 조정적 비평 차학, 중우, 지책, 군주적 과실, 대동일 제2현상, 자학출료, 부동적 해석 여기까지 했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제2해석에 대해서 모두 다 조정의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다 관여되어 있었고, 당시의 사람들이 제2를 해석하는 것은 모두 다 조정의 정책에 대한 비평과 관여되어 있었고, 군주의 과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중시했어요. 또 동시에 제2현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제출했어요. 표현요, 통치 집단 중 각종 세력적 부동적 정견.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 하면 통치 집단 안에 각 파가 그들의 세력이 동일하지 않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요. 저자 해석제 사상사 도 표현요 신학 예언적 성질. 이러한 해석은 사상사에 있어서 이러한 해석 모두는 신학 예언의 성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예언 시, 부, 응흠, 시, 부, 위, 군주, 소, 상신, 병, 불결정, 우, 예언, 자신, 본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언은 응흠, 그 증음이 있든 없든 군주를 위해서 서로 이 군주와 그 예언 학자들 사이에 서로 믿음이 있든 없든 결코 예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언 자체 각기 다른 정견을 가지고 예언한 것, 이러한 것이 사상사에 모두 다 신학적 예언의 성질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응하는 증음이 있든 없든 군주를 위해서 서로 신화와 서로 믿음이 있든 없든 결코 예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 시유 각종 복잡적 역사 조건, 이급 가파 정치 역량적 실제 투쟁 소결정. 그 예언은 각종의 복잡한 역사적 조건과 각 파의 정치적 역량의 실제적인 투쟁에 의해서 그 예언이 결정되었어요. 이해됐죠? 자, 이러한 예언의 해석은 사상사 안에서 모두 다 신학적 예언의 성질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언들이 점이 있든 없든 군주와 서로 신뢰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예언 자체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예언 자체로서는. 그것은 복잡한 역사적 조건과 각파의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실제로 서로 투쟁하는 것에 의해서 그 예언이 결정되었어요. 이 말이에요. 일반 내설, 일반적으로 말하면 당시 허다, 강, 제2적 경학과 수연, 동기, 대다, 시, 위료, 진일보, 항고, 군권, 딴시, 결국, 도, 헌, 불미, 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당시에 수많은 제의를 말했던 경학가들은 비록 그들의 동기가 대부분 왕권을 더 진일보하게 굳건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모두 다 아름답거나 아름다운 결과를 맺지 못했어요. 반고 10분 감개지 지출. 반고는 이런 데서 완전히 감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반고가 완전히 이러한 내용에 충분히 감개를 뭐라고 할까요? 그 감정을, 충분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10분이란 완전히 충분한 이런 뜻이니까. 한흥 추음양은 제2자 효무시 유동중서 하후 시창 소선적 규맹 하우성 원성적 경방 취공 유향 고경 애평적 이영 전종 술 한나라가 흥해지면서 한나라가 일어나고 나서 음양을 미루어 제의를 말하는 자들이 효제와 무제 때는 동중서 하우시창이 있었고 소제와 선제 시기에는 규맹 하우성이 있었고 원제와 성제 시기에는 경방과 채봉, 유향과 고경이 있었고 애제와 평제 시기에는 이영과 전종술이 있었다. 차기 납설 시군 저명자 이것은 그때의 임금이 그 학설을 받아 들인 이름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동중서나 하우시맹 시창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름난 이 황제가 그 당시에 받아들인 이름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제기 소원 방불 일단 그 말한 바들을 살펴보면 방불이라는 게 뭐예요? 모두 다 비슷하다, 똑같다 이런 말이죠. 하나같이 똑같다. 가경설의 의탁 상유 호불면호 업척 누중 경전을 가 빌려와가지고 설의 뭐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 의탁 상유 상과 같은 류에 의탁하고 한다. 혹은 업척을 했는데 루중 거듭 적중한 것을 면하지 못한다. 루중할 때 루라는 것은 거듭 적중하다. 거듭 적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전을 빌려다가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 상류에 의탁했는데 이것들은 어쩌다가 업척을 통해서 거듭 적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서하사 하우 곤집 규맹주살 이영광류 차학자지 대개야. 재밌네요. 동중서는 할이 가장 재상에서 가장 낮은 벼슬로 내려가고 하우는 감옥에 갇히고 규맹은 주사를 당하고 이영은 유배를 갔으니 이러한 학자들이 이것들이 크게 경계이다. 경방 구구 불양천신 괴언 간괴 구원 강신 재행 불선종 여 불미리 실신 비브라
경방 또한 구구라는 것은 이래저래 얽매이는 거겠죠. 얽매여서 그 얽매인 것들이 뭐 여기서 관직에서 얽매이는 게 뭐겠어요? 관리가 얽매이는 게 뭐겠어요? 견책을 당하거나 뭐 쫓겨가거나 뭐 유배를 가거나 이런 거 있죠. 경방이 구구하게 얽매이고 그 얽매임이 얕기도 하고 깊기도 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 위은 이태로운 말로 관괴 임금 황제한테 간하고 주청하고 그래서 강신 굳센 신들에게 원한을 맺게 되었다. 제가 이 고자를 뭐라고 해석할까요? 잠깐 사진 좀 찾아볼게요. 제곱 허물곱자죠. 응? 허물곱? 허물곱자라? 허물이 불순종 그의 발걸음을 따르지 않았다. 그가 행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가지 않았다. 허물이 그가 원하는 것과 같이 가지 않았다. 또한 불미러 실신 몸을 잃는데 그의 죄가 몸을 잃어버리는데 밀접하지 않다? 슬퍼도다? 아닌데 경방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데 불미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관여되다? 밀접하지 않다? 그의 죄가 허물이 그가 원하는 걸음걸이와 그가 원하는 방향 가는 길과 맞지 않았고 또한 몸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그의 그 간원들이 그가 죽는 데에서 관여되지 않았다. 슬프다. 그가 말을 했으면 간언을 했으면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몸을 잃게 되었다. 이 정도 의미인 것 같으네요. 한서, 휴화, 하후, 경익, 이전, 찬 한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석해놓고 나중에 한서를 좀 보고 앞뒤 맥락을 봐야 더 명확하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 일단 번역을 이렇게 해놓읍시다. 반고인이 저자 강제의적 경악과 명운 소위 비참. 반고는 인식했다. 이 몇몇 제의를 말한 경악가들의 운명이 비참하다라고 인식했다. 일시인이 탐언이 예언 향 군주 간쟁 진관 유시 능응험 가 불합 도술. 첫째로 그들이 예언을 해서 군주에게 간쟁을 하였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때에 응험이 있었지만 도리어 도술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도술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도와 술을 어떻게 구분해요? 도라는 것은 경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술이라는 것은 그 경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과 술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학문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서 어떤 학문적 탐구라고 얘기하면 그 학문적 내용을 실제에 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술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도술이라는 것은 경악의 근본적인 의미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도와 술은 합치되지 않았어. 첫 번째, 그들은 예언을 군주에게 향하여 간쟁하였고 그 예언들은 대부분 때로 징험이 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경악의 본래의 뜻과 그것이 실제에 부합하지 않았어.
두 번째 이유, 안 왔기 때문이다. 비참한 이유는 첫째, 그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때문이다. 그들의 지위, 비미, 역량, 약소, 불능력, 당권자, 상, 항형. 이 제1을 말하는 경학가들은 그들의 지위가 낮고 미미하고 역량, 그들의 역량은 약하고 적은데도 권력을 담당하는 자들과 서로 항쟁, 투쟁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투쟁을 했겠죠. 그래서 경방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경방이 죽임을 당한 것은 권력자 신하한테 죽임을 당하죠. 황제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지위가 미미하고 역량이 작은데도 당권자와 더불어 항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실, 강, 제2, 본신, 치시, 대, 당권자적 일종 투쟁. 사실 제2를 말하는 것 이론 그 자체는 바로 권력자들에 대한 일종의 투쟁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옳다. 또한 필연요, 표현위, 예언적 형식.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예언적 형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 문제 제5 저종 예언 시 경학과 개인적 명의 작출적. 문제는 이러한 예언이 경학과 자신의 개인의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온 것이다. 나온 것에 있다. 문제는 아울러 부직접 체현요 공자 혹 신적 의지. 그 예언들이 직접적으로 공자의 생각을 체현했거나 신의 의지를 체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이 피 당권자 라직 죄명 제투쟁 중 처우 분리적 지위. 그래서 쉽게 권력자들에 의해서 라직 묶이는 거죠. 실로 묶이는 거. 제명에 따라서 실로 체포 묶이는 거죠. 묶이고 투쟁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처해졌다. 비어 규맹 피살적 제명 시 요원 혹중 대역 부도. 예를 들어서 규맹이 죽임을 당한 제명은 요망한 언어로 대중을 미혹시키고 대역을 해서 도에 합치되지 않은 것이었다. 하우성인 피의 소석 회선제 수집. 하우성은 올바른 의론, 바른 의론으로 책을 말한 것이 말하지 않고 선제, 이전의 황제를 모함했다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경방적 제명 시, 비방 정치, 희학전자. 경방의 제명은 정치를 비방하고 천자에게 악을 되돌렸다는 것이다. 이형적 제명 시, 집, 자도, 난조정, 경복 국가, 무망주상. 이형의 제명은 자도니까 자도를 잡아서 자도를 주장하면서 조정을 의지를 피고 국가를 뒤집으며 주상을 황제를 모함한 것이다. 그럼 자도 우도 맨날 자도가 나왔죠. 선생님 자도 우도 맨날 나오는데 자도가 뭡니까? 모른다. 그 뭐 도교 수련회 자도 우도 뭐 이런 말. 한국의 도교 수련자들 중에서 자도를 수행한 사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전라도 그 가락이 자도 가락, 그렇지, 우도 가락. 그죠. 예, 그 농악 중에. 동양의 전통적 사회에서 오른쪽을 좋은 것,
것으로 여기죠. 왼쪽을 안 좋은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이제 우장군, 자장군, 군대만 달라요. 군대만. 군대에서는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자장군을 높이 치고 군대에서 승리를 했든 패를 했든 상장례를 지낼 때는 좌측을 높입니다. 평상시에는 우측을 높여요. 우측을 좋은 것, 높은 것. 그래서 이게 우는 좋은 것, 선한 것, 자는 나쁜 것. 어디까지 했구나. 경학과 이 형세 소박, 유 필요 개변 투쟁 책략, 탐원 부재의 개인명의 외 해석 제이료. 경학가들은 쫓기는 형세가 되자 투쟁의 책략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제의를 해석하지 않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시 진행 조신 활동, 신을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진행해 갔다. 하 예언 부해 도 공자 혹 신적 명화. 그래서 예언을 공자에게 부해하거나 신의 이름 안에다 부해했다. 저치 가히 재고 예언적 신성 성질. 이것이 바로 예언의 신성한 성질, 신령스러운 성질을 재고 높이게 하였고, 정가 피당권자 체납기에 권력자들에게 이 이론이 수용될 기회를 배가시켰다. 됐네요. 희한해요. 이 한나라는. 한나라에 지금 특징 게 또 하나가 나왔는데, 한나라는 조신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예요. 조신운동이 중국 역사 왕조에서 신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가장 많은 왕조가 한나라예요. 그래서 한나라는 조신운동이 가장 활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교예요. 불교가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면 AD 52년인지 3년인지 중국에 들어온다고 기록돼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들어왔겠죠. 근데 불교는 중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상이에요. 조상. 부처상을 만드는 거예요. 불상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지금 한무제 이후로 이렇게 가면 불교가 이제 이렇게 불상을 만드는 이게 보여요. 보이니까 이 불교에 대응하는 신들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자상, 노자상이 만들어지고 조상, 조신과 조상들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면서 불교에서 부처나 이런 걸 조상으로 신으로 만들어내고 하니까 등자라 공자도 신으로 만들고 노자도 신으로 만들고 하는 조신운동이 따라 일어나요. 다른 하나는 한무제 이후 황제가 이제 직접적인 신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물론 뭐 황제는 그전 시대도 황제는 딱 신이었지만, 그러면 이제 황제가 신이 되었으면 지가 황제가 되려고 하거나 하는 신이 되려면 자기가 신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신성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해요. 이 한나라 황제들은. 그래서 이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의신학, 이게 활발하게 황제나 권력자들한테 일어나요. 참선나 위선을 가지고 나는 신이다 또는 내 천명을 받았다는 걸 황제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조심 운동으로 다 일어나요. 한나라. 희한한 색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걸까요? 주나라로부터 한나라 이전까지 전국시대까지 진나라까지 철학적 주제는 정혁명이죠. 정혁명.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고 맨날 돌아다니죠. 순회를 다니잖아요. 순회를 다니는데 복건성, 지금 복건성, 민지방에 가서 석비, 돌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진짜 못해요. 진나라 시황 성인이 천하를 통치했어. 이제 천하를 통일했어. 딱 비로소 혁명이 정해졌다. 혁명은 정명, 무명, 혁명. 이명은 제도예요. 제도. 국가 제도, 규범 이거예요. 주나라가 천자고 있을 때 제후들 사이에서는 천자의 말이 제후한테 먹히니까 괜찮아요. 춘추시대가 되고 전국시대가 되면 주나라 천자는 뭐 개 이름하고 똑같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한단 말이에요. 제후들이. 그럼 각자 자기가 부국강병을 해야 되니까 천자를 개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때 공자가 춘추 말기에 얘기하잖아요. 위나라 가서 위해왕하고 대화할 때 위해왕이 묻죠. 공자한테 정치가 뭔가요? 정치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요? 공자가 천하가 혼란한 것은 명부정 그러잖아요. 명부정 명이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명을 해야 돼요. 그 정명이 뭐예요?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 정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제도죠. 규율이고 규범이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공자 이후에 전국시대가 되면 전국시대 7웅 7개의 강대국은 다 법과 사상을 취한 나라들이에요. 법과. 법과는 자신들의 혁명이라고 해요. 형. 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려요. 중앙 집권을 만들고 왕권을 강화하고 법률에 의해서 다 통제하죠. 그럼 법이 뭐예요? 법은 법의 성격은 이거죠. 제일이죠. 제일. 귀족이든 일반인이든 똑같아요. 하나의 잣대로 다 자르죠. 그럼 귀족들이 반발하겠죠. 귀족의 반발을 무마해요. 3대까지 니네가 귀족을 했으면 니네 평민. 귀족으로 해서 니네 가지고 있던 땅들, 정전제 땅들 다 회수. 일반 평민은 경자유전, 농가유전 다 나가죠. 세금 10% 똑같이. 그럼 귀족들이 반발하겠죠. 근데 이걸 강하게 했죠. 강하게 유지해서 하죠. 그럼 귀족에 의해서 땅이 분봉되어서 여기는 귀족, 한 나라 안에서 여기 귀족 니네가 영지로 쓰던 거, 체업으로 쓰던 거 다 회수하죠. 정전제 폐기되죠. 정전제 폐기되고 그 땅은 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다 분배되죠. 세금 다 10%죠. 이게 법가의 논리란 말이에요. 제일이에요, 제일. 모두 다 하나가 다 통일되는 거. 제일이에요, 법. 그러니까 귀족들 반발하죠. 근데 이 반발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영지나 체업으로 죽었던 것을 군현제로 설치, 군과 현을 설치하는 왕이 직접 군수, 현감을 직접 파견해서 직접 보고를 듣는 방식. 됐죠? 이게 춘추 말기에 일어나는 춘추 말기에 일어나요. 군현제가 춘추 A라는 제국하고 B라는 제국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A가 B를 복속했어. 얘 귀족들 다 노예거나 평민으로 다 바뀌었어. 이걸 내가 어떻게 지배해? 왕이 군을 설치하죠. 군을 설치해서 말을 파괴했었죠. 이게 춘추 말기부터 나타나요. 군제도, 현제도. 그런데 전국시대에 칠웅이 되면 얘들은 다 군연제를 해서 중앙 집권제를 다 바꾸죠. 그들은 국가 운동에 가서. 그랬는데 한무제는 그걸 다 자기 거로 가져오죠. 여루를 다 제거해요. 여루를 제거하는 방법이 염철로 소금의 전매권을 한무제가 가져요. 그래서 소금 자체가 돈인데 그 지방의 여루들이 그 소금 가지고 재정을 만드는데 그걸 다 한무제가 가져와 버리니까 여루들이 견디지 못하죠. 그러면서 한무제 스스로 계속 절대 신이 돼야 돼요. 그 이후에 다 절대 신이 돼요. 뭐가? 그래서 한무제 이후 조심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어쨌든 미달랑은 마디하고 여기를 읽어봅시다. 적, 명, 예언, 불피, 체나, 달, 부도, 정치 목적. 적, 예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들은 정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야, 또한 가히, 감소, 무단, 백제적 가능. 또한 그들의 지위 또는 그들의 지위가 감소되거나 무단히 재를 얻을 가능성도 있었다. 인차 이 때문에 애평지제, 애제와 평제 사이에 사회 정치 위기 가심, 사회 정치가 더욱더 심각해졌고 서한 정권, 병입, 고맹, 크다인, 배리, 정통경학, 전이, 조작, 참위, 시일계, 가히, 이해적, 하포, 효율적 현상. 그랬네요. 애제와 평제 교체기에 사회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고 서한 정권은 병들어서 골마 터졌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통경학을 등지고 전환해서 참의서를 조작해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의미 정합적인 규율에 정합한 현상으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하시고.